월든 제16장 봄. 제16장은 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겨울을 충분히 살고 나면 봄이 옵니다. 그 봄이 얼마나 극적인지를 도시에서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월든에서 겨울을 온몸으로 버텨낸 나에게 봄의 도래는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이 서서히 녹고 첫 새싹이 돋아나고 새들이 돌아오고 개구리가 울기 시작하는 그 모든 순간들. 이 장에서는 월든의 봄, 그 기적 같은 계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봄의 첫 번째 신호는 소리였습니다. 어느 아침 오두막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처음 듣는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새소리였습니다. 겨울 내내 들리지 않았던 그 특별한 봄새의 노래. 나는 반쯤 잠든 채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소리. 긴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 그 새소리 하나가 온 세상을 바꾸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먼저 소리로 옵니다. 호수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가장자리부터 시작된 해빙이 점점 안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뚝뚝 끊어지는 소리,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어우러져 봄의 교향곡이 되었습니다. 나는 호숫가에 앉아 그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마지막 얼음이 사라지고 호수가 다시 자유로운 물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옵니다. 오래 준비되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완성됩니다.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흙의 냄새가 났습니다. 겨울 내내 냉동되어 있던 땅이 다시 살아나는 냄새. 그 냄새를 처음 맡는 날이 나에게는 진짜 봄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흙 냄새는 원초적입니다. 우리의 본능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흙 위에 살아갑니다. 흙 냄새가 우리의 그 근원적인 연결을 일깨워 줍니다. 봄마다 땅이 녹으면서 나는 내가 이 지구의 일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소속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첫 번째 꽃이 피어날 때의 감동은 특별했습니다. 아직 이른 봄, 눈이 채 다 녹지 않은 곳에서 작은 야생화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얼마나 작고 연약해 보이는지. 하지만 그 작고 연약한 꽃이 차가운 땅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경이로웠습니다.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 피어나는 첫 번째 꽃. 그것이 희망의 상징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철새들이 돌아왔습니다. 겨울을 따뜻한 남쪽에서 보낸 새들이 봄이 오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귀한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몇 달 만에 다시 들리는 그 노래들. 새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새들이 같은 노래를 하며 돌아왔습니다. 그 일관성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봄이 오면 새들이 돌아온다는 것.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무엇이 변해도 지켜야 할 것들. 그것들이 삶의 중심이 되어줍니다.
봄비가 내렸습니다. 겨울비와 봄비는 다릅니다. 겨울비는 차갑고 사납지만 봄비는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봄비가 내리면 모든 것이 촉촉해지고 세상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비온 뒤의 숲은 색깔이 더 짙어지고 냄새가 더 진해졌습니다. 봄비는 겨울의 먼지를 씻어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 우리 삶에도 그런 봄비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것들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 그것이 어떤 형태든 받아들이십시오. 봄비를 맞으면 새롭게 자랄 수 있습니다. 개구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내내 땅속에서 잠자던 개구리들이 땅이 따뜻해지면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씩, 그러다가 수십, 수백 마리가 함께 울었습니다. 그 합창이 얼마나 생동감 넘치는지 온 호숫가가 개구리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겨울 내내 조용했던 세상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생명의 소리, 존재의 소리, 개구리들은 그냥 살아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표현하는 것. 봄이 오면 나는 콩밭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겨울 동안 굳어있던 흙을 갈고 새 씨앗을 심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좋았습니다. 새 시작을 위한 준비. 그 준비 자체가 이미 시작의 일부였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전에 준비하는 것. 씨앗을 심기 전에 땅을 가는 것. 그 준비가 충분할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성급하게 씨앗을 심으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땅에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봄날 아침의 공기는 특별했습니다. 겨울의 차가움이 빠져나가고 여름의 열기가 오기 전에 그 완벽한 온도. 이른 아침 오두막 밖으로 나가면 그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함이라는 단어가 딱 맞았습니다. 그 공기를 마시면서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시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이 선물입니다. 새롭게 주어진 하루, 아직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하루, 봄날 아침 공기처럼 신선한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봄이 오면서 나는 글쓰기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겨울 동안 내면에서 익어가던 생각들이 봄이 되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이 겨울을 견뎌내고 봄이 되면 싹을 틔우듯 나의 생각들도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창조적인 작업도 계절을 탑니다. 아이디어를 억지로 짜낼 때가 있고 자연스럽게 흘러 넘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짜내는 것은 겨울에 꽃을 피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흘러 넘칩니다. 창조적인 에너지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월든의 봄에는 색깔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겨울 내내 회색과 흰색뿐이었던 세상이 갑자기 다양한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연초록, 노란빛, 분홍빛, 보랏빛, 야생화들이 여기저기 피어났고 새 잎들이 연초록으로 돋아났습니다. 나는 그 색깔들을 보면서 눈이 얼마나 굶주려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겨울 내내 색깔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요로울 때는 모르지만 부재를 경험하면 소중함을 압니다. 색깔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봄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봄날 오후 호숫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호수가 다시 찰랑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이 일고 빛이 반사되고 작은 물고기들이 수면 근처에서 놀았습니다. 그 생동감, 겨울 호수의 고요함도 아름답지만 봄 호수의 활기도 또 다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상태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요함도, 활기참도, 느림도, 빠름도 어느 하나가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상태의 아름다움을 찾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나는 봄을 맞이하면서 지난 겨울을 돌아보았습니다. 힘들었던 날들, 고독했던 밤들, 추위와 싸운 아침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겨울을 버텨낸 사람만이 봄의 소중함을 압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좋은 날의 가치를 압니다. 나는 그 겨울에 감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힘듦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나간 어려운 시간들을 감사해 보십시오. 그 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었습니다. 봄의 일몰은 겨울과 달랐습니다. 더 길고 더 화려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으로 물들면서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오두막 문 앞에 서서 그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좋은 하루는 좋은 일몰로 끝납니다. 어쩌면 하루의 질이 그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으신가요? 봄날의 일몰처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하루를 만드십시오. 봄이 오면서 방문객들도 늘었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날이 따뜻해지자 친구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방문들이 반가웠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좋았지만 가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고독과 사교의 균형. 혼자 있어야 충전되고 함께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혼자 있으면 메마르고 너무 많이 사람들과 있으면 소진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균형점을 찾으십시오. 봄날 숲속을 걸으면 발 아래가 부드러웠습니다.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해졌습니다. 그 감촉이 좋았습니다. 딱딱했던 땅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것. 겨울의 단단함이 봄의 유연함으로 바뀌는 것. 사람도 어떤 시기에는 단단해야 하고 어떤 시기에는 유연해야 합니다. 겨울처럼 단단하게 버텨야 할 때와 봄처럼 부드럽게 흘러가야 할 때를 아는 것. 그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내가 계절이 어느 계절인지를 알고 그에 맞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 봄이 완연해지면서 나는 월든에서의 2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었는가?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나는 자신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나를 만났습니다. 세상의 기대와 압력에서 벗어나 오직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발견한 자신.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 발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진짜 얼굴을 찾는 것. 그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입니다. 봄의 끝에서 나는 월든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년의 삶이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배울 것을 배웠고 경험할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세상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씨앗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나무를 만들듯이 내가 월든에서 얻은 것들을 세상에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은둔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은둔은 준비였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한 준비, 더 많이 기여하기 위한 준비. 봄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 지나도 봄은 옵니다. 아무리 단단히 얼어 있어도 봄이 오면 녹습니다. 그 변화의 가능성이 희망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어떤 상태이든 봄이 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월든의 봄이 내게 그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겨울 뒤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당신의 겨울 뒤에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봄이 오면서 나는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느꼈습니다. 겨울에는 시간이 더디게 갔습니다. 긴 밤, 짧은 낮, 반복되는 하루. 하지만 봄이 오면서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없던 꽃이 오늘 피었고, 어제는 돌아오지 않았던 새가 오늘 노래했습니다.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풍요로운 시기는 그렇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더 의식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봄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봄의 숲속에서 나는 썩어가는 낙엽더미를 들춰보았습니다. 그 아래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낙엽더미가 사실은 새 생명의 요람이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잎들이 새 씨앗의 양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끝이 곧 시작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끝나가는 것들이 있을 때 그 아래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끝나는 것이 슬프지만 그 끝이 다른 시작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자연은 낭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음 생명을 위한 재료가 됩니다. 봄날 아침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투명하고 작은 물방울들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이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큰 것, 대단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대부분 작은 것에 있습니다. 풀잎의 이슬, 아이의 웃음, 오래된 친구와의 대화, 그 작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삶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크고 특별한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 작은 것들 안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봄에 나는 나무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겨울 내내 앙상하게 서 있던 나무들이 새 잎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새 잎들이 가지 끝에 맺혔습니다. 그것이 며칠 만에 제법 큰 잎으로 자랐습니다. 그 성장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나무들은 봄이 오면 지체 없이 자랍니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 내내 뿌리 속에 에너지를 모았고 봄이 오면 그것을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성장합니다. 기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 나무의 겨울이 봄의 폭발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 나는 오두막 안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새 생명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고 안에서는 나도 책을 통해 정신의 양분을 얻고 있었습니다.
바깥의 봄비와 안의 독서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키우는 것, 좋은 책이 정신의 봄비입니다. 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씨앗이 싹트듯 좋은 책이 마음에 닿으면 새로운 생각이 싹틉니다. 봄비처럼 촉촉하게 마음을 적시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 책이 어쩌면 삶의 새로운 봄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봄이 무르익으면서 나는 달라진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2년 전 월든으로 돌아올 때의 나와 달랐습니다. 더 조용해졌고 더 깊어졌으며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들이 더 크게 보였고 복잡한 것들이 더 단순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성장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 더 높은 직위나 더 많은 재산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더 큰 감사. 그 종류의 성장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더 깊어지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 성장입니다. 봄의 끝, 여름이 시작되기 직전 나는 월든에서의 마지막 봄을 만끽했습니다. 이미 떠날 것을 결심했지만 그 마지막 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끝을 알면 더 충분히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면 더 집중하게 됩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의식할 때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을 월든의 마지막 봄에서 나는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봄의 자연이 가르쳐준 마지막 교훈은 용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씨앗이 두꺼운 흙을 뚫고 나오는 것, 얇은 새싹이 마지막 서리를 견디는 것, 작은 새가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 씨앗은 흙이 무겁다는 것을 알면서도 싹을 틔웁니다. 새는 바다가 넓다는 것을 알면서도 날아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봄의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배우십시오. 봄이 되면 나는 오두막 주변에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어제는 싹이 없던 자리에 오늘 새싹이 돋았고, 어제는 꽃봉오리였던 것이 오늘 활짝 피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 속도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자연은 때가 되면 서두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때가 오면 전력을 다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할 때는 충분히 준비하고 때가 오면 전력으로 나아가는 것. 봄의 그 질주가 겨울의 인내 위에 세워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봄날 저녁 오두막 앞에서 피운 작은 모닥불 앞에 앉아 나는 2년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기대, 첫 번째 겨울의 두려움, 콩밭을 일굴 때의 만족, 동물들과 나눈 교감, 책을 읽으면서 보낸 조용한 밤들, 그 모든 기억들이 모닥불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그 답을 찾으러 월든에 왔고, 월든에서 보낸 2년이 나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좋은 삶은 의식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왜 하는지를 알면서 사는 삶, 그것이 전부입니다. 봄의 마지막 날, 나는 호수에서 마지막으로 수영을 했습니다.
아직 차가운 물이었지만 기꺼이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온몸을 감싸는 순간 2년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느껴졌습니다. 이 호수가 내 목욕탕이었고 내 거울이었고 내 스승이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와 오두막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집, 내가 살았던 공간,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함께 가져갈 겁니다. 장소를 떠나도 경험은 남습니다. 월드는 언제나 내 안에 있을 것입니다. 봄은 약속입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오래된 약속.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이 온다는 약속. 나는 월든에서 2번의 봄을 맞이하면서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몸으로 알았습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겨울을 견뎌낸 것이 나의 월든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자연이 보장하는 봄. 어떤 겨울 뒤에도 봄은 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월든의 봄을 생각하십시오. 봄날 마지막으로 호숫가 바위에 앉아 나는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말로는 부족합니다. 글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월든의 봄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봄의 새소리, 녹아가는 얼음소리, 첫 꽃의 향기, 따뜻해지는 공기. 그것들을 글로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각자의 봄을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 모두의 삶에 봄이 있습니다. 그 봄을 기억하고 그 봄을 기다리고 그 봄을 맞이하십시오. 나는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봄에 대한 나의 마지막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봄은 계절이 아닙니다. 봄은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내는 것.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는 것을 기꺼이 맞이하는 것. 매 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것. 그것이 봄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 태도를 가질 때 삶의 어느 계절에도 봄이 올 수 있습니다. 월든의 봄이 내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삶에도 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월든을 떠나며 드리는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